다음으로 청소년기죠. 청소년기는 어떤 일이 벌어져요? 야들이 뭐예요? 이것 이제 이론상으로 이때 청소년기는 뭐예요? 질풍노도식이긴 하죠. 또 청소년 상담사 자격증 딸 때 가장 많이 시험에 나오는 문제 뭐예요? 정체감 형성기, 정체감 혼란기 뭐 이런 것도 있죠. 정체감. 그래서 많은 부모들이 이제 책에서 나오지만 요때는 아이들이 반항을 해요. 저 싸가지가 없어져 진짜. 우리도 그랬잖아요. 그죠? 안 그랬어요 선생님들은? 나 엄청 그랬거든요. 엄청 싸가지 없게 부모님한테 대들고 반항기가 올라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요때가 아이들이 전두엽이 발달이 되는 게 폭발적으로 전두엽 터지는 기간이라서 요때 충동 조절도 잘 안 되고 그리고 감정을 제대로 어른처럼 능숙하게 읽지 못해요. 지식대로 읽어가지고 화나는 거 보고 웃는다고 생각해가지고 장난치다가 쳐맞고 그러거든요. 우리 집에 그런 애 있어. 엄청 내가 화가 나는데 웃어요. 저 미쳤나 저게. 저기 미쳤나. 내가 화가 나서 이렇게 씩씩거리는데 웃냐 저게. 내가 웃긴가? 이런 생각 들고. 하여튼 그런 친구가 있는데 그만큼 내가 전두엽이 정말 폭발적으로 2차 성장, 2차 성징이 어우러지면서 뇌도 폭발적으로 전두엽이 발달한 시기란 말이야. 그래서 당연히 공격성이 나와요. 나오는데 이 공격성이 나오기 때문에 그냥 둬요 부모님이. 이럴 때니까 그냥 둬. 이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교육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잘 잡아줘야 되는 거야. 시냅스가 이렇게 하면 혼나구나라는 걸 학습해야 된단 말이야. 머리에서 전기 자극이 지들이 그렇게 학습해야 된다. 그러니까 자동 반사적으로 이렇게 하면 혼나는 게 없기 때문에 나를 통제해야 되기 이게 학습돼야 되는데 이때는 원래 공격성이 나오기 때문에 혼자 두게 두세요. 뭐 이때는 공격성이 나오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있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많은 부모님 오해를 하시는 게 그거예요. 그렇다고 뭐 가둬두라 이게 아니고 그럴 때다라는 걸 우리 부모님들은 이해는 하시되 그게 가만두라는 뜻은 아니고 그리고 그때가 더 중요한 거는 그렇게 성질 부리고 사춘기 코스프레 할 때가 그때가 요때라는 뜻이 아니고 요때는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 자아 정체성을 확립해야 되는 시기라는 거예요. 근데 부모님들이 이걸 모르고 자아 정체감에 대해서는 생각도 안 하고 원래 애들이 저렇게 요치게 되면 싸가지가 없어지구나. 원래 다 그래 이렇게 두는데 그러면 그 싸가지는 계속 싸가지가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부모한테 배워야 되는 것들 밖에 나가서 배우면 얘가 더 상처를 받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들이 보면 여기 뒤에 보면 부모 때리는 아이 밖에서는 멀쩡히 지내고 집에서는 막 폭력 휘두르고 이런 이상한 일이 벌어진단 말이야. 그래서 이때는 아이가 정체감을 잘 형성할 수 있도록 또 뭘 연습하냐면 자립과 의존을 그 경계를 가족의 어떤 경계를 계속 넘나든단 말이야. 근데 그때 너무 부모가 이제 어린아이 다루듯이 구속하거나 통제하지 말고 거기에서는 유연성을 발휘를 하라는 거예요. 참 그런 애가 있어 우리 집에. 몰래 저까지 걸어가서 놀러 가기도 하고 돈 없으니까 막 저 삼천리를 막 걸어가시기도 하고 친구한테 빌려서 걸어가시기도 하고 결국 친구가 이제 저한테 일러주더라고요. 참나. 하여튼 그렇게 방목시키는 건 아닌데도 불구하고 막 스스로 방목을 자청해서 돌아다니는 시기가 요때예요. 그럼 요때 많은 그것 때문에 이제 부모님한테라고 많이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죠? 공부를 해야 되니까 또 부모 입장에서는 얘가 좋은 대학도 가야 되고 뭐 이런 것들 부모들이 요때는 거의 보통 40대인데 요즘에 40대, 50대죠. 요때가 에릭슨 발달 시기에 어떤 시기예요? 생산기란 말이에요. 생산을 해야 될 때인데 근데 생산을 못하면 어때요? 침체가 되는데 이제 에릭슨의 발달 과정을 봤을 때만 그런 거예요. 다른 발달하고 좀 달라요. 그래서 이론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면 근데 그렇게 보면 우리가 잘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생산기인데 엄마가 생산력을 어디서 발휘하려고 하냐면 아이한테 발휘하려고 하면 아이를 통제를 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공부를 시킨다. 근데 얘는 어때요? 지금 경계를 넘나들면서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연습을 하는 애란 말이에요. 자기 나를 찾겠다 이러면서. 근데 거기다 대고 공부만 시켜버리면 애는 어때? 뭘 놓치게 돼요? 애가 왜 밖으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이때 지 찾으러 나간단 말이야. 지는 안에 있는데 지는 밖에 있다고 생각하고 막 환경에 대고 찾으러 간단 말이야. 그래서 실컷 얻어 터지고 나서 나는 이런 아이구나 이렇게 하면서 물론 뭐 이거는 그냥 상상하시라고 제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지만 그래서 질풍노도의 시기를 거쳐야 되는데 요즘 부모들은 어때요? 자기 어떤 생산성에 거의 뭐 압도되셔가지고 아이를 잘 키워야 된다는 생각으로 아이 밖으로 나가는 걸 계속 통제하면 아이는 당연히 비행을 할 수밖에 없고 부모와의 갈등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고 아이는 아이 나름대로 정책이 혼란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부모가 해야 되는 거는 이런 아이들과 이제 협조하는 거, 조율하는 거, 그리고 어느 정도 이 아이들을 인정해 주는 거.
무조건 인정하는 거 아니고, 그죠? 그래서 막 친구 데리고 가고 하는 것들도 인정해주고, 어느 정도는. 그러나 좀 어느 정도 경계는 좀 지어주고,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으로, 이제 드디어 이제 자립하는 단계가 오죠, 그죠? 요즘에 그러는 아이들이 자립을 해요? 자립 잘 못하죠, 그죠? 경제적으로 너무 힘드니까. 정서적으로는 자립은 합니다. 남의 집에 살면서 지가 마치 지 집인 마냥 방구석 하나 내놓으라가지고 자기 건드리지 말라고 하고. 그럼 생활비를 내야 돼. 생활비를 내야지. 그러면 지가 자립 시기를 말한 거예요. 자립 시기. 지가 돈 떠벌고 하는데 지가 부모한테 돈 또 안 내. 그러면서 물리적으로 독립 안 하고. 그죠? 그러면 우리가 상담해서 이렇게 오늘 우리 좀 이제 자기를 많이 생각하는 우리 성인들 오실 때 이런 친구도 있거든요. 그러면서 막 자립을 매번 고민한단 말이에요. 왜 자립을 고민하냐면 부모님이 잔소리해서. 근데 지금 부모님 잔소리를 하는 이유는 생활비 안 줘서 그래, 보면. 돈 주면 되는데, 그냥. 집이니까 괜히 돈 주기 아까운 거예요. 그럼 이런 것들을 자립을 도와줄 수 있는 상담을 접근하면 어떻게 돼요? 이 친구가 자립할 수 있도록 일말의 책임을 지는 거를 계속 가르쳐 줘야 되죠. 특히 요즘에 좀 더 그게 더 필요한 것 같아요. 청년들 오면. 그래서, 그러니까 부모는 항상 언제나 그런 존재인 것 같아요. 나도 우리 부모님한테 그랬지. 시집가고 우리 자식까지 데리고 가가지고 먹여 살리라고 했으니 돈도 안 주고 얹어 살고. 그래서 자립은 의존하기도 하고 이제 떨어 나오기도 하고 분리되기도 하고 그런 과정에서 합니다. 그래서 자립하는 과정에서는 좀 더 가면 뭐예요? 그냥 이때부터 바로 새로운 가족이 등장하는 시기이기도 하죠. 다시 확대가 되는 시기이기도 해요. 어떻게? 결혼을 해서 지금 아까 전에 그 부부의 중심이 자녀가 이제 또 다른 중심을 잡아가는 과정. 그래서 그 아이가 또 아이를 낳고 두 부부가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는 과정. 요런 과정이죠. 자립하는 과정. 요때 발달 과업은 뭐예요? 어쨌든 이때도 부부는 협력을 해야 된다. 그리고 점점 이제 자립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부모로부터 아이들이 떠난단 말이에요. 떠나야 되는데 요즘 잘 안 떠나죠, 그죠? 어쨌든 떠나야 되면 정서적으로라도 어떻게 해요? 부부는 다시 부부의 관계를 회복해야 돼요, 이제. 근데 예전에 신혼관계에서 어떤 부부 관계가 아니라 이제는 좀 더 확대된 부부 관계죠. 분명 부부 중심이긴 하지만 책임은 더 많은, 그리고 챙겨야 될 사람들이 더 많죠. 원가족에서 이제 우리 어머님들, 시부모님들이 원로해지면서 이제 우리가 돌봐줘야 될 때가 됐단 말이야. 그 부부가 단단하게 서 있던 그 젊은 부부가. 그러면서 정말 가정의 중심이 되는 경험을 하죠. 또 이제 자립하는 아이가 새로운 가족을 또 데리고 오고, 그 아이를 또 우리가 아니지. 나 벌써 할머니 된 것처럼 말해. 몇 년 후면 할머니 되겠네. 아이고, 참. 우리 엄마 나보다 한 5살 많을 때 할머니 됐는데. 얼마 안 남았다, 나도 이제. 하여튼, 그렇게 했을 때, 어떤 성장한 자녀가 또 다른 성인이 되고, 그 성인 된 아이가 또 확대된 가족 구성을 또 가지고 오고, 이러면 나는 그 구성원으로서 부모가 되기도 하고, 그리고 할머니가 되기도 하고, 그리고 딸로서의 역할을 또 해야 되는. 그리고 점점 이제 어떻게 돼요? 그 사이에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이 어떤 발달 과정에서 부모의 죽음이 일찍 올 수도 있겠죠? 그러면 그런 것들을 애도하는 과정도 거치고 늙어감을 인정해야 되는 과정. 이게 자립하는 자녀. 요때는 부모가 아이를 학교에 보냈을 때 어떤 상실감이 아니라 정말 집에서 일만 하셨던 어머니들은 어때요? 인중지 증후군에서 아이를 막 안 보내려고 하는 어머니도 계세요. 무의식중으로. 그래서 계속 신혼부부한테 가서 간섭하고, 그죠?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것들을 우리가 발달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지금 있기 때문에 이런 건지 잘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 엄마는 사실 요때 청소년 시기 후반기부터 일을 안 하고 집에만 있던 어머니들은 요때부터 나가야 돼요, 사실은. 요 완전 자립하기 전부터. 아이가 어느 정도 성숙하고 컸을 때부터는 이제는 집에 있던 엄마는 밖에 나가서 일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일은 더 이상 그 경제적인 부분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자기 개발을 위해서라도 나가셔야 됐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50대 선생님들, 40대 선생님들이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죠. 상담이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장기적으로도 굉장히 자기 성장에 도움도 되고 다른 일보다 상대적으로 정년이 기니까 되게 좋은 직업이죠, 사실은. 그래서 많이 오시는 것 같아요. 끝으로 이제 노후, 이제 죽음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이때는 내 배우자가 나를 떠날 때, 그때 오는 상실감. 그래서 그런 얘기를 좀 했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나보다 일찍 죽으면 어떡하지? 그래서 자는 것처럼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건 정말 끔찍한 소리다. 입장 바꿔 생각해봐라. 니만 자면서 죽으면 나는 자다 일어나서 네가 옆에서 시체로 있으면 나는 행복하겠냐? 나만 남겨진 사람을 생각을 해서라도 넌 병원에서 죽어야 된다. 그럼 난 이 집에 못 살지 않느냐? 아무리 사랑했던 사람이라도 사랑했던 사람의 시체가 누워있어서 침대에 내가 어떻게 같이 사냐? 침대 당장 갖다 버려야지. 아무리 사랑했더라도. 뭐 이런 우리 어머니도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런 상상, 엄마가 혼자 요즘에 코로나로 이제 일도 안 하시고 있으니까 그런 상상을 하나 봐요. 자다 일어났는데 아빠가 숨을 안 쉬면 엄마는 무서울 것 같아. 이러시더라고요. 나도 무서울 것 같은 거예요. 영화를 봤는데 또 부부가 이제 배우자가 떴어요. 아파하다가. 그래서 그냥 일어나면서 그냥 무덤덤하게 그냥 일어나서 그냥 그 어두운 분위기, 무거운 분위기에서 그냥 그 감정만 느낄 수 있게끔 쓸쓸히 글을 보낸 그 배우자의 모습을 그려주는데 나는 안 그럴 것 같아. 놀래가지고 전에 아들님 저한테 누가 아빠 죽었다 이러면서 빨리 가라 하면서 119에서 저요 사람이 죽었어요 이러고 난리 날 것 같아. 나는 아줌마라도 내가 할 말이라도 그럴 것 같아. 그래서 또 내가 죽은 걸 또 상상해보면 난 또 자는 것처럼 죽고 싶지 사실은. 그렇게 그래서 이런 상실의 경험, 그죠? 그래서 우리 노인들이, 어르신들이 아내를 그렇게 떠나보내거나 남편을 떠나보내면 극심한 우울에 시달리신답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제 동반 자살을 하시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자살 시도도 드물지 않게 하시고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렇게만 있는 게 아니고 이제 나이가 드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가정에, 그 확대된 가족 구성원으로서 젊은 가족 구성원들한테 어떤 선한 영향을 미쳐야 돼요? 그 힘, 권위는 분명히 젊은 세대에 넘겨줘야 되겠지만 어떻게 해야 돼요? 지혜, 삶의 지혜를 다음 세대에게 이제 온건하게 전해주는 역할을 하셔야 돼요. 그게 성숙한 가정의 모습이죠.